여기 보이시죠? 빨간색, 속이 빨간 제대로 피자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세현 의사 라이프 레시피 정나래입니다. 여러분 혹시 입안이 쩍쩍 말라가지고 혀가 입천장에 붙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입안이 말라서 대화를 5분 넘게 지속을 하지 못하고 계속 중간중간 물로 입을 추겨야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증상을 입마름 혹은 구강건조증이라고 합니다. 긴장을 하면은 증상이 더 심해지기도 하죠. 구강건조증은 입안에서 침샘 분비가 줄어들면서 나타나는 증상인데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으로 누구에게나 조금씩 나타날 수 있지만 유독 그 입마름이 심해서 고통받는 분들이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필히 자두를 권해주세요. 자두는 진액을 생성하는 생진작용이 탁월해서 하루에 2개씩 꾸준히 드시면 입마름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때 가장 약이 되는 부분은 이 신맛 나는 자두 껍질이에요. 자두 껍질 시다고 껍질만 싹 벗겨가지고 달콤한 알맹이만 쏙 빼드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생진작용을 비롯한 자두가 가진 이 이로운 영양소들이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부분이 바로 껍질입니다. 그래서 특히 입마름이 있는 분들은 꼭 자두를 식초물에 담궜다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서 껍질까지 드시는 게 좋아요. 자두의 두 번째 효능은요, 열감을 식혀주는데 최고의 약이 됩니다. 자두하고 살구는요, 둘 다 장미과 식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혈액을 맑게 하고 간을 해독하는 작용이 있는데요. 살구는 따뜻한 성질을 가진 반면에 자두는 약간 냉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어제 저희 환자분과 이제 상담을 하는데 이분 아드님이 막 경찰 생활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밤낮으로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요즘 저희 아들이 너무 과로하고 힘든데 얼굴로 열이 그렇게 많이 오른다고 하는데 얼굴에 막 기름이 번들번들해서 고민이 많은데 좀 뭘 먹이면 좋을까요? 물어보시는데 제가 뭘 추천드렸을까요? 바로 자두입니다. 과로해서 간에 열이 생기고 얼굴에도 열이 오르기 때문에 이 피지 분비가 막 과다해지면서 얼굴에 기름이 끼는 건데요. 자, 여기서 열이라고 하는 것은 감기 걸렸을 때처럼 체온이 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열은 없는데 뜨겁게 느껴지는 그런 열감을 말해요. 그러니까 만져보면은 살이 뜨겁고 얼굴이 뜨겁고 또 이 손발바닥이 화끈거리는 그런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과로로 생기는 열감을 한의학에서는 허로골증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등이 너무 뜨거워서 찬 바닥에 등을 대야지만 잠을 잘 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이럴 때는 시원한 생자두를 꾸준히 먹으면 열감을 진정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자두를 꾸준히 먹으면요, 뼈보약이 됩니다. 50세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에 따르면 말린 건자두를 50에서 한 100g, 그러니까 한 5개에서 10개 정도 분량이 되는데 6개월에서 한 12개월간 꾸준히 섭취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척추 아래쪽 골반 그리고 팔의 골밀도가 눈에 띄게 향상되고 칼슘 손실이 감소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건자두 말고 다른 과일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또 어떨까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골다공증 쥐에게 건자두를 포함해서 건살구, 건포도, 건망고, 건사과를 투여해서 비교한 실험이 있었는데 건자두가 골밀도 개선에 가장 뛰어난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이유를 칼슘도 칼슘이지만 그 자두 속에 풍부한 폴리페놀 성분이 뼈를 분해하는 우리 몸의 파골세포는 억제하면서 동시에 뼈를 성장시키는 조골세포를 활성화하는 그 작용을 동시에 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뼈 건강에는 말린 자두가 도움이 되니까 자두 철이 아니더라도 건자두로 드시면 좋습니다. 자두의 효능으로 빼놓을 수 없는 또 한 가지는요, 호르몬제 대신에 갱년기 증상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에스트로겐 수치가 떨어지면은요, 얼굴이 붉어지고 또 뱃살이 자꾸 찌고 잠도 못 자고 비뇨기관이 위축이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골다공증까지 일상생활이 너무나 불편하고 또 건강에 위협이 되는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호르몬제를 장기간 복용하면은 유방암이나 자궁 내막암 같은 그런 질환의 발생 위험도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식품이나 생약제제를 통해서 다스리는 것이 좋겠죠. 갱년기에 좋은 식품으로는 석류, 콩, 칡,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두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특별한 성분이 있는데요. 바로 붕소, 영어로는 보론이라고 하는 미네랄 성분이에요. 뭐 칼슘, 마그네슘을 많이 들어봤는데 붕소는 처음 들어본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 붕소의 가장 큰 작용은 체내에서 에스트로겐과 비타민 D의 반감기, 그러니까 줄어드는 것을 연장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D가 부족한 분들께도 도움이 되는데요. 무화과나 콩 같은 식품을 제치고 여러 가지 식품들 중에서 자두의 붕소 함유량은 거의 최고라서 갱년기 증상을 다스리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두의 효능 5번째는 변비입니다. 자두에는요, 장 운동을 자극하는 소르비톨과 클로로겐산이라는 두 가지 활성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소르비톨은 물을 흡습해서 변을 무르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두를 말리면 소르비톨 함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변비가 심할 때는 건자두를 먹고 일부러 물을 몇 컵 마시고 이제 기다리면은 즉각 신호가 오게 됩니다. 자두도 품종이 많은데요. 서양 자두를 말린 푸른이라는 건자두가 변비에 좋고요. 우리나라에서 먹을 수 있는 이제 품종 중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이 붉은색을 띠는 피자두가 섬유질 함량이 가장 높아서요. 변비에는 좋아요. 다만 몸에 좋은 자두를 먹을 때도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자두는 소르비톨 함량이 높기 때문에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설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두의 하루 적정 섭취량은 큰 것으로 치면 2개, 작은 것은 하루에 4-5개까지도 가능하지만 평소에 묽은 변을 자주 보는 분들은 특히 건자두로 먹는다면 먼저 1개씩 소량으로 먹어보고 괜찮으면 점점 늘려가는 방향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궁근 쪽에 있는데 자두 괜찮나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자두는 에스트로겐뿐만 아니라 자궁근종을 줄이는 비타민 D 레벨을 유지하는 데도 동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적정량을 섭취할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다만 자두즙이나 주스로 매일 먹거나 영양분이 농축된 그 건자두를 많이 드시는 것은 권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자두의 재발견 어떠셨나요? 자두를 즐겨 먹으면 5가지 증상, 입마름, 과열증, 골밀도 저하, 또 갱년기 증상, 변비를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나래와 함께 슬기로운 식취생활 잘 이어가셨으면 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